당신이 정말 한국인인지 아닌지 여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 10년 넘게 입국 심사를 맡아온 심사관 마르크라고 합니다. 스키폴 공항은 유럽의 허브 공항 중 하나로 하루 수만 명의 승객이 오가는 곳입니다. 저희 심사대는 항상 바쁘지만 한국 여권을 확인할 때면 특히 더 신중해집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193개국에 무비자나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여권의 힘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여권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런 시도가 늘고 있다는 소문은 저희 심사관들 사이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한국 여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유난히 더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그날도 심사대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긴 줄을 서 있었고 제 앞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차례를 기다리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파란 표지에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적혀 있는 익숙한 여권이었죠. 여권 자체는 아주 깨끗했고 출입국 도장이 몇 개 찍혀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잠시 멈칫하더니 머뭇거리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Oh, hello. Yes, yes. I'm from Korea.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어로 인사도 알아듣지 못한다니요? 물론 피곤해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교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반응은 의심할 만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그녀는 이번에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울. near Seoul. 서울 근처라고요? 서울 근처는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대개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동네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여권 속 정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규정에 따라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는 조금 더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떤 계절인가요? 한국은? 이건 사실 저희 심사관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현재의 계절을 쉽게 맞출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녀는 질문을 듣고 또다시 멈칫하더니 It's warm, very warm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겨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당황스러운 대답을 들은 저는 내부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상한 여권이라고 표시하고 추가 심사를 요청했죠. 그리고 곧바로 다른 승객들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와 비슷한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또 다른 승객이 한국 여권을 들고 심사대에 섰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성이었는데 여권을 내밀며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죠? 그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영어로 말을 바꿔 Yes, I'm Korean. I speak English 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여권을 살피며 또다시 작은 테스트를 시도해봤습니다. 아, 한국인이시군요. 그럼 한국의 국민가요?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은 그냥 즉흥적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개 어떤 가요든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얼어붙은 듯 대답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추가 조사로 넘겨졌고 곧 여권이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만 총 3명이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출발한 승객들이었고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해 유럽에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공항의 심사관들은 단순히 여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반응, 태도, 문화적 이해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위를 판단합니다. 여권 심사대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심사관은 단지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특히 한국 여권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권을 소지한 승객들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날 저에게 넘어온 추가 심사 대상자들을 보며 저는 그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추가 조사실로 넘어간 첫 번째 승객은 처음 심사대에서 머뭇거리던 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녀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그녀는 점점 더 모순된 대답을 하기 시작했죠.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서울입니다. 하지만 여권 정보에 적힌 출생지는 부산. 당연히 심사관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주요 명소를 몇 가지 말해주세요. 한국타워. 그리고 명동? 맞죠? 한국인이라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소들조차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그녀를 보며 조사관들은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여권의 세부 사항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놀랍게도 이 여권은 도용된 여권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 여권 소지자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 이 여성은 그 여권을 구매해 입국하려던 것이었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느끼는 건 단순히 여권을 들여다보는 일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즘은 위조 기술이 매우 정교해졌고 단순히 외관이나 기본 정보만으로는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방식을 활용합니다. 바로 문화적 디테일을 활용한 심사입니다. 심사관들은 특정 국가의 문화, 언어, 생활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승객이라면 대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나 한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디테일한 부분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명한 김밥 체인점 이름을 묻거나 최근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제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언어 능력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가 실제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했는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날 추가 심사에 넘어간 또 다른 승객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여권은 표면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의 태도와 대답이 심사관들 사이에서 의심을 샀습니다. 특히 심사 도중 한국의 공휴일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한국에선 설날을 크리스마스와 같이 기념한다는 이상한 대답을 했죠. 한국에서는 설날이 중요한 명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 남성이 사용한 여권은 완벽히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조직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여권을 위조하거나 훔쳐 사용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특히 한국 여권의 무비자 혜택과 국제적 신뢰를 악용해 유럽에 입국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심사팀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여권의 위조 사례를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범죄 네트워크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지만 저희는 그만큼 더 세밀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두 번째 승객이 떠난 뒤 저희 팀은 잠시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여권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자산을 넘어 그 나라의 신뢰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저는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스키폴 공항을 지나는 모든 승객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항 심사대에서 벌어진 가장 흥미로운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저희 심사팀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승객이 심사대에 섰을 때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여권을 넘겨받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점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느 때처럼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음은 괜찮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어색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네, 서울이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 음식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던진 질문은 굉장히 평범했지만 그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고기?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어색한 반응과 긴장한 표정이 도저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이 질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농담이라도 하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쯤 되니 저도 그의 여권을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권의 정보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저는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공항 심사 절차의 일부로 한국의 전통 명절을 하나 말해 주시겠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추석, 설날, 명절 이름은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추가로 설날에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죠. 설날에는 사람들이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고 가족들과 같이 나가서 쇼핑을 합니다. 이 대답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설날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떡국을 먹거나 차례를 지내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이쯤 되니 그의 여권과 그의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은 한국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어떤 드라마가 인기인지 아시나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는 잘 안 봐요. 라며 대화를 회피했지만 심사대에 선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여권을 시스템에 등록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여권은 한국에서 발급된 진짜 여권이었지만 실제 소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팀은 그를 별도의 조사실로 옮기고 심층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위조 여권 조직의 일원으로 도용된 여권을 사용해 유럽에 입국하려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긴박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여권도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단순한 문서 확인만으로는 이런 사례를 적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문화적 질문이나 세부적인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제게 사명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신뢰 체계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심사 결과 세 번째 승객 역시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던 시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도용된 여권을 통해 유럽에 입국하려다 적발되었고 그 뒤로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이 단순히 위조 여권을 가려낸 것을 넘어 우리가 한국 여권과 같은 문서에 얼마나 신뢰를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3개국에 달하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해외여행 시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마다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여권의 위상은 악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거나 도용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도용된 여권으로 유럽에 입국하려던 시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와 여권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추가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조사 결과 세 번째 승객은 도용된 한국 여권을 중국에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가 아니라 실제로 도난당한 여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권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거래되며 이들은 유럽 입국 후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이 가진 막강한 무비자 혜택은 범죄 조직이 이를 목표로 삼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까다로운 비자 절차 없이도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면 국제적인 이동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서류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사람들을 보며 단순히 서류상의 정보만으로는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저는 이제 여권 이상의 것을 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저는 문화적 디테일을 활용한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절이나 음식, 드라마와 같은 문화적 요소는 단순히 정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진짜 한국인 승객은 한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냐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웃으며 당연히 열혈사제투죠 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세 번째 승객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한국 여권을 악용한 범죄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적인 신뢰 체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덜란드와 한국 간의 공조는 물론이고 유럽 내 다른 공항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공항의 디지털 심사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 정부의 여권 발급 데이터와 연결되면서 더욱 강력한 검증력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확대된다면 국제 범죄 조직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심사관으로서 제가 가장 감동받는 순간은 진짜 한국인 승객들이 여권을 건네며 환한 미소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이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한 번은 한 한국인 가족이 여권 심사를 마친 뒤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심사관님이 한국 여권을 자랑스럽게 대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죠. 반대로 도용된 여권이나 위조된 여권을 심사할 때는 이 문서를 소지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명성을 악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더욱 신중히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팀 전체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뢰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한국 여권과 같은 강력한 여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키폴 공항의 심사관들은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과 한국과의 신뢰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혹시 여러분이 스키폴 공항을 방문해 제 심사대를 지나게 된다면 꼭 여권을 건네며 미소를 지어주세요. 저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악용하려던 시도를 공항 심사관에 기발하고 섬세한 판단으로 막아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국제적 신뢰와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통해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얼굴이자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